나이스 토크쇼 캐스터.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요새 우리 날씨 너무 변화무쌍하지 않아요? 네. 어느 날은 되게 좀 선선한가 싶었는데 네. 그 다음 날은 막 30도가 넘는 폭염이고 막 그런 것 같아서 너무 날씨가 막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말 변화무쌍하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또 하루는 선선하다고 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올여름 최고 기온 나오고 그렇죠. 당분간 맑다고 했는데 네. 갑자기 벼락과 돌풍 동반한 소나기 쏟아지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상캐스터로서 도의적인 책임감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날씨 전달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네. 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감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지금 저수율이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도 진짜 빨리 비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근데 오늘의 우리 주제가 날씨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날씨에 따라서 사람들이 영향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날씨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 영감받는 거가 날씨만큼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기상캐스터들도 사실 날씨에 따라서 영감 많이 받잖아요. 나도 날씨 경영 컨설팅 하니까 날씨에 따라서 굉장히 바빠지고 그러거든요. 네. 기상캐스터들 그렇죠. 어때요? 날씨 이럴 때는 굉장히 바쁘고 그러죠. 그럼요. 그러니까 정신없죠. 저희가 사실 그날의 기분이 그날의 곧 날씨예요. 그날의 날씨가 곧 그날의 기분이고요. 맞아요. 예민하기도 하고 그렇죠. 성격들도. 네. 게다가 왜냐면 전화도 같은 것도 많이 와요. 비가 온다고 했는데 안 내리고 있으면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제 농사 때문에 많이 비가 기다려지잖아요. 왜 안 오냐 이런 전화도 많이 오다 보니까 그날 물 뺐는데 뭐 비 안 오고. 기계를 좀 대서 물 좀 넣으려고 했는데 비가 온다니까 기계를 뺐단 말이에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쯤 오냐. 그러면 저도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제가 비를 부르는 건 아닌데 네, 그래서 수현 씨가 맞아요. 죄송스럽구나. 그걸 죄송스럽고 아니 근데 저희도 사실 비 예보가 있었어요. 있는데 하루 종일은 아니었고 뭐 예를 들면 오후 한때 잠깐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잘못 보시고 종일 온다고 생각하시고 엄청 비가 많이 올 거라 기대하셨구나. 네네네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 날씨 방송 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래도 기상캐스터가 그래도 날씨에 따라서 연관되는 가장 큰 직업이 아닌가 싶은데 네. 나는 근데 그게 제일 궁금해요. 우리 기상캐스터들은 원래부터 꿈이 기상캐스터였어요? 저는 사실 아니었어요. 원래 가르치는 직업을 하고 싶어서 네. 사실 전공도 교육 쪽으로 나왔어요. 국어 교육을 전공했는데 국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요즘 날씨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있죠. 현주 씨가 선생님이 되실 뻔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여기에 사범대 출신들 많아요. 그렇죠? 그래요? 여기도 사범대고요. 저는 교직 이수했고요. 네. 이야, 네. 우리 캐스터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선생님이 되셨다가 근데 기상캐스터가 지금 제가 되셨던. 상상을 해봤어요. 저희 네. 셋이 만약에 남고에 선생님으로 갔어. 난리 난다. 난리 난다. 난리 나는 거죠. 네. 네. 애들 굉장히 수업에 시끄러울 것 집중 같네요. 근데 내가 오늘 쭉 우리 방송하면서 우리 기상캐스터랑 좀 지내보니까 기상캐스터들이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화려하지 않다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드는데 기상캐스터 쭉 해봤으니까 네. 기상캐스터라는 직업이 정확하게 뭐라고 딱 얘기할 수 있는지 난 그걸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전달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기상캐스터라 그러면 어떤 직업이에요? 기상캐스터 하면은 사실 이렇게 뭐 예쁘게 늘씬한 언니들이 나와가지고 오늘 날씨 이렇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그 나가는 모든 부분을 직접 준비를 하거든요. 어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고 쓰는 거부터 네. 그리고 원고 쓰기 전에 날씨 파악도 하고 취재도 일부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뒤에 왜 그래픽이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을 직접 해서 의뢰도 저희가 디자인을 저희가 하게 직접 하죠. 이렇게 종이에다가 오늘 맑음, 서울 몇 도 이렇게 써가지고 줘요. 네. 그걸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 되게 신기해하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나는 그거 제일 많이 나도 놀랐어요. 사실 뭐야? 기상캐스터가 사실 아나운서처럼 미리 다 써온 그런 원고를 그냥 이쁘게 방송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윤유라 캐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그 원고도 기상청이나 그 민간에서 온 기상 그런 정보를 직접 작성하는 네. 그럼요. 그리고 원고도 직접 쓰고 또 아까 얘기한 그래픽도 만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아침에 저희가 출근해서 각자 출근 시간이 다르지만 분장을 받고 나서 올라가면은 네. 그날 날씨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어떤 날씨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다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기상청에도 통화를 정말 많이 하고 앞으로 네. 어떻게 될 건지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저희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을 해서 원고를 쓰는 거죠. 최대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는지 고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실 똑같은 날씨라도 전달하는 게 어떻게 전달하는지가 틀리니까. 그렇죠, 아까 그렇죠. 얘기한 것처럼 그래픽도 어떻게 뭐 타이틀을 쓰고 또 어떻게 전달할 건가 공부 되게 많이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사실 모든 방송사가 같은 정보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나갈지는 모두 기상캐스터의 몫이니까 더 책임감이 막중하죠.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 셰프들이 떠오르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셰프들이 사실 같은 재료를 주더라도 그렇죠. 만들어내는 건 맛도 다르고 비주얼도 다르고 다 다르듯이 저희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똑같은 뭐 기상 정보를 받더라도 네. 어떻게 전달하느냐 또 어디를 강조하느냐 그렇죠. 그건 다 우리 기상캐스터의 몫이군요. 기상캐스터의 애로사항 같은 건 없어요? 애로사항.
저 아까 살짝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 올 때 아, 날씨 많이 물어보죠. 많이 물어보고 전화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왜 틀렸냐라고 전화 많이 오시기도 하고 전화 많이 물어본다 하잖아요. 그 말씀하셨잖아요. 주변에서 그렇게 맞아, 물어봐요. 맞아. 지금 방금 뉴스 했는데 들어 나왔잖아요. 뉴스 보지 전화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 지인들이 그러니까 맞아. 우리 네. 기상캐스터 안다고 네. 그냥 방송 보시면 될 거 꼭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너무 또 색다른 뭔가를 알려줄 것 같은 그리고 거가 힘드신가 봐. 더 그런 게 뭐냐면 저 네.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은 저희도 그날 정확하게 몰라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네. 쉬고 있는데도 전화 와요. 어떻게 되니? 그럼 저희도 또 부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기대감에 그럼 회사 들어가서 기사 어떻게 썼는지 네. 단신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막 확인하고 그러죠. 아 진짜요? 네. 되게 열심히 하신다. 네.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주말에는 안 그래. 근데 또 의외로 한편으로는 또 자부심 느끼고 또 보람 느꼈던 것도 기상캐스터를 하면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때는 뭐 많죠, 있었어요. 많죠. 날씨가 정말 안 좋을 때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고 막 이럴 때 정말 애드립으로 모든 방송을 마쳤어야 할 때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언고 없이 다 젖었고 원고도 다 젖었고 오. 휴대전화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근데 정말 실수 없이 마쳤을 때 너무 보람을 느꼈죠. 스스로의 그 만족감? 그냥 나 잘했다. 나 잘했다. 나 이제 방송 잘하네. 잘했다. 자기 자랑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아니 뭐. 아니 근데 기상캐스터가 사실 되게 힘든 직업이지만 또 그런 보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기상캐스터들도 있지만 또 날씨와 함께하는 직업들 또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죠? 뭐가 저희가 있을까요? 네. 정말 하루에 몇 번씩 같이 통화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엄마보다 더 많이 통화를 하시는 네. 바로 우리 일기예보관님들. 네. 예보관님들. 네, 뭐 기상관측 자료들을 모아서 기상 상황을 분석하고 이걸 일기도로 만들어서 날씨 예보를 내주시는 분들인데 네. 보통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통계 자료를 받고 그다음 실황을 잘 보고 자신이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예보를 냅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시고 요즘같이 좀 날씨에 예민할 때 전화 정말 많이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도 받아봐서 아는데 정말 힘들어요. 최선을 다해서 예보를 하시는 건데 날씨라는 게 상황이 조금씩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적중률도 굉장히 높은데 잘해야 본전인 직업 중에 하나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요. 보통 이제 뭐 단기 예보도 내고요, 중기 예보도 내고요. 2008년부터는 더 자세하게 조금 더 세분화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동네 예보까지 내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서울시 아니면 제주시 이렇게 큰 단위로만 날씨를 알 수 그렇죠. 있었는데 요즘은 뭐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이렇게 동네 예보도 저희가 다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날씨를 검색하면 뭐 지금 위치에 있는 날씨 예보까지 쫙 다 볼 수가 알아서. 있으니까 그렇죠. 또 GPS 기능이 있어서, 그죠? 네. 정말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보관님이 점점 더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날씨가 동별로 또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이게 광역별로 예보를 내면 다 틀리니까 지금 그렇죠.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국지적으로 그죠? 동별 예보 내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거 보면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게 가능해진 게 슈퍼컴퓨터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쵸, 이 그쵸. 슈퍼컴퓨터가 언제부터 사용된 거예요? 슈퍼컴퓨터 많이 좀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 게 1999년도입니다. 네. 이게 어떤 계기로 도입이 됐냐면요. 1998년도에 지리산 부근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면서 100명이 넘는 사망 실종자가 발생을 했어요. 네. 그때 예보를 잘 못 맞췄구나. 그쵸. 슈퍼컴퓨터가 없어서. 예보가 틀린 거죠. 예보를 적중을 못했던 건데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게 정말 도입이 시급하다 이런 어. 여론이 좀 확산이 되면서 1년 뒤에 슈퍼컴퓨터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 거죠. 네. 근데 나 슈퍼컴퓨터가 좀 감이 안 와요. 슈퍼컴퓨터가 그러니까 컴퓨터 중에 뭐 성능이 좀 뭐 굉장히 좋다 뭐 이렇게 네, 네, 생각하는 네. 건데 슈퍼컴퓨터가 뭐예요? 그거 맞아요. 성능 좋은 거. 맞습니다. 슈퍼. 네, 기상 슈퍼컴퓨터 센터가 있어요. 근데 네. 거기에 이야기에 따르면요, 슈퍼컴퓨터가 당대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 기상 컴퓨터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매년 6월이랑 11월에 두 차례 발표를 하는데 순위를 쫙 매깁니다. 기상 컴퓨터들을. 그래서 거기에서 500위 안에 들어있는 컴퓨터들을 슈퍼컴퓨터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11월에도 또 순위를 한번 쫙 매겼었는데 우리나라 슈퍼컴퓨터 그 기상청의 3호기 중에 해운이 무려 169위를 차지하면서 네, 당당하게 슈퍼컴퓨터가 됐죠. 인정을 또 받았죠. 300위까지를 슈퍼컴퓨터로 하는데 500위. 500위. 네.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사실은 그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매년마다 성능이 좋은 500위의 그 컴퓨터를 그냥 슈퍼컴퓨터라고 하는군요. 맞습니다. 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직 그 해운이 3호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슈퍼컴퓨터 4호기 초기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바로 울인데요. 이거는 지금 시범 운영 중이에요. 그리고 아직 초기분인데도 불구하고 순위가 굉장히 높아요. 148위. 오. 우리가. 그리고 지금 현업용 그리고 현업 백업용인 누리와 또 미리도 역시 올해 안에 가동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4호기가 이제 전체가 이제 도입이 되면요. 우리나라 슈퍼컴퓨터가 세계 5위권 안에 이야. 들 수 있을 예정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디서 방송에서 봤는데 이게 되게 빠르기도 한데 크기도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크기도 엄청 크기가요. 200평 규모의 그 관제 시스템 안에 꽉 찬다고 해요. 200평? 200평이요? 200평. 이게 좀 감이 잘 안 오죠. 맞아, 집만 좀 크면 좀 사보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200평 집 때문에 못 사겠네요. 집이 없어서. 놓을 데 집 수가 때문에 없어서. 놓을 데가 없어요? 없어서. 네. 놓을 데가 없어서일까요? 과연? 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4호기 전체 도입을 하는데 얼마가 비용이 드냐면요. 네. 550억 원. 550억 원. 550억 원이요? 네. 550만 원으로 한 택도 없는 얘기죠? 일단 뭐 돈 때문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슈퍼컴퓨터가 뭔 일을 하는지 좀 살펴봤더니 네. 매일같이 국내외에서 2천만 개의 관측 자료가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일기예보 판단 근거가 되는 12만 개의 일기도를 만든다고 합니다. 매일요? 네, 매일. 우리가 보는 그 일기도를 12만 개를 매일 만든다고요? 그렇죠. 슈퍼컴퓨터가 역시 슈퍼네.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군요. 뭐 자료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기후변화 국가 표준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것을 만드는 장기적인 연산 작업도 하고 있고요. 영국에서 들어온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후, 뭐 기온, 기압, 습도, 풍향, 풍속 등의 자료 등을 분석하고 매일같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슈퍼죠, 슈퍼. 슈퍼맨, 슈퍼컴퓨터. 이 정확한 예보가 사실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주잖아요. 네. 우리가 그 댐 방류량을 조절해가지고 사실 호우 피해를 방지하기도 하고 또 항공 사고율도 줄이기도 하고요. 또 그 외에도 사실 사회적으로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도 주고 또 사회 안정적인 면에서 사실 엄청난 큰 도움을 주는 게 이 슈퍼컴퓨터인데요. 네. 이 슈퍼컴퓨터 4호기가 이제 곧 도입이 된다고 하니까 네. 올해는 이제 그 예보관님들의 예보가 더 정확해질 것 같아요. 네. 한번 좀 더 정확한 예보를 기대해도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날씨와 연관된 사람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같은 제 직업이 여러분들 뭔지 알죠? 날씨 네. 경영 컨설턴트. 또 날씨 기업에서 여러 가지 컨설턴트를 하면서 날씨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 방장님 매주 이렇게 뵙지만 네.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걸 아직도 모르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는 하도 수다 떨고 하시니까 네. 말씀하셔도 잊게 되고 잘 그냥 방송인 같아요. 아니 여러분들은 어떤 일 날씨를 전해주지만 사실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날씨에 따라서 사실 연관된 게 많기 때문에 네.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니까 그쵸. 네. 날씨에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컨설팅을 해서 어우,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는 컨설턴트? 거예요. 예를 들면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들 편의점 가시죠? 네. 편의점을 가서 우리가 맨날 날씨에 따라서 사는 그런 게 구매 패턴이 틀려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그 수요 예측을 해줘가지고 오늘은 날씨가 이러니까 뭐 빙가리가 몇 개 팔리고 오뎅류가 몇 개 팔리고 이런 걸 해가지고 기업에서 사실 제때제때 수요에 맞춰주기도 하고 또 재고를 줄여주는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을 일도 해요. 해보니까 네. 날씨에 따라서 편의점 앞에 내놓은 상품들이 다 달랐던 그렇죠.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그거를 우리가 먹는 김밥류도 날씨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 수요가 다 틀려지는 그렇죠.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판매도 중요하지만 재고를 얼마큼 줄이냐거든요. 그럼요. 맞아, 굉장히 좋은데요? 맞아. 또 이런 장사 좀 전력- 해보셨나 봐요. 네, 최근에 망했지만 네. 또 전력도 있고 사실 조선소 그건 뭐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조선소가 그 사실 날씨에 따라서 이 페인트 칠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날씨가 안 좋아지면 이거 다시 칠해야 되거든요. 아이고. 피해가 막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용접 공사 하는데 우리 크레인 같은 경우도 풍향풍 속에 따라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날씨를 정확하게 알려줘가지고 작업 일정표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작업을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이런 일들도 많이 하죠. 네. 우리 방장님도 또 정말 멋진 일 하고 계시지만 네. 제가 이번에는 조금 독특한 분들, 날씨를 만드는 분들을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날씨를 만들어요. 만드는 날씨를 분들이요? 어떻게 만들어요? 날씨를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2008년에 중국 베이징에서 올림픽 열렸잖아요. 네. 그때도 스모그 현상이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이 무려 4만여 명의 연구 인력을 넣고 8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인공 강우를 만들었어요. 아, 인공 강우. 네. 그러니까 맞죠, 인공광고라는 맞아요. 거는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비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죠? 네, 맞아요. 이 인공 강우를 만들어서 일부러 비가 내리게 해서 일시적으로 대기가 정화되는 효과를 누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일단 왜 구름이 많은 날 있잖아요. 그렇죠. 비는 안 오는데 흐리멍텅한 날에 그 그러니까 올 듯 안에 말 듯한. 네, 올 듯 말 듯한 그런 날에 이 비나 눈의 씨앗이 되는 요오드화 은이나 염화 칼륨을
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뿌리려면 사람의 손으로 뿌리는 게 아니라 뭔가 항공기나 그렇죠. 뭐 헬리콥터 이런 걸로 네. 뭐 뿌려야 쏴가지고 될 이렇게 것 뭐 했던 것 같은데 같은데. 돈도 많이 들고. 그럼요. 오늘 돈에 굉장히 많은 관심 갖고 비행기 계시네. 띄워도 예. 비가 오면 사실 더 이상의 효과를 보니까 그죠? 그렇죠.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네. 어떤 원리냐면요. 요오드와 은을 구름 속에 넣으면 네. 이 구름 입자를 뭉치게 하는 빙정핵의 역할을 하게 된대요. 이게 아주 미세한 얼음 알갱이들을 모으고 모아서 빗방울로 떨어지게끔 도와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 강우가 되려면 하늘에 구름이 한 점도 없는 날은 안 될 것 같고 그러네요. 약간 좀 흐린 날 뭐 이런 날 그렇죠. 그런 날 가능하다는 얘기겠네요. 네, 그렇죠? 맞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07년부터 이 실험을 시작해서 벌써 20여 차례를 해봤대요. 이제 보통은 이제 대관령 일대에서 이 태백산맥의 상승기를 이용해서 동풍이 불 때 이제 구름씨를 날려 보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아직은 사실은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아직은 좀 실용화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또 요즘처럼 이렇게 또 가뭄이 문제일 때 그래요. 그렇죠. 이런 거를 많이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아니 서영 씨 얘기한 것처럼 아직은 개발 중에서 실용화가 안 돼서 그런데 만약에 진짜 그게 실용화가 된다면 요즘처럼 가물 때 아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아, 정말 이런 기술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슈퍼컴퓨터도 그렇고 인공광호도 그렇고 개발 중이라고 하니까 네.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기술이 개발되면 정말 너무 뭐 이런 여러 가지 날씨 변화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날씨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요. 네.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오늘이 우리 캐스터 시즌 2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렇죠. 좀 아쉽죠? 벌써 저랑 윤유라 캐스터는 시작부터 같이 해서 1년 넘게 지금 같이 진행을 했잖아요. 참 아쉽네요 벌써. 저는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아니 나는 오늘 마지막 녹화라 그러니까 좀 오면서 정말 그동안 캐스터 식구들도 우리 캐스터 진행하면서 정말 즐거웠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머릿속으로 떠오르더라고요. 가장 생각나는 게 어떤 거예요? 아 여러 가지 많았어요. 난 꽁투할 때도 많았고 너무 사장님 촐랑된다고 나 직원들한테 엄청 혼나가지고 그런 부분 많이 기억 안 나세요? 윤유라 캐스터한테 많이 혼나고 이런 거. 혼난다고 사장님이 네. 막 너무 많이 혼난다고 근데 직원들이 네. 난 직원들한테 야단 더 많이 맞았어. 저도 꽁투할 때 많이 맞았잖아요. 윤유라 캐스터한테 많이 맞았거든요. 뒤통수 맞고. 아니 그래서 우리 좀 진지하게 마늘 먹이고 막. 우리 한 명씩 좀 캐스터 우리 진행하면서 우리 좀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좀 얘기해봐줘.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 아무래도 꽁트가 가장 기억에 그래요, 남아요. 저희는 날씨 방송하면서 꽁트라든지 연기를 해볼 기회가 없잖아요. 저도 이번에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면서 네. 아 정말 연기자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지 네. 그리고 CF에서 걸그룹이 막 이렇게 윙크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희 이 뒤에 이 영상 찍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쵸, 아니 근데 맞아요. 현주 씨 좀 소질이 있던데. 아, 저 소질 있는 것 같아요. 해봐요. 해봐요. 아니 그러지 말고 이번 참은 전향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 쪽으로. 그래 잘 가. 또 뭐 두 분들 다른 에피소드 없어요? 뭐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에피소드라기보다 일단 제 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나. 제가 봤을 때 우리 윤서영 씨의 흥은 무궁무진 빙산의 일각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서영 씨는 회의할 때는 조용히 있다가 방송 들어오면 더 막 바뀌는 것 같아 사람이. 그죠? 갑자기 회의할 땐 나오지도 않았던 소품들이 갑자기 밑에서 쑥쑥 나오고 그렇죠. 춤추고 준비 많이 했어 서영 씨. 아니 그러다 보니 맞아요, 사실 맞아요. 뭐 받아주려고 해도 받아줄 수 없는데. 그래서 한때 조금 선배들이 어. 미리 회의할 때 얘기 좀 하라면 아니, 얘기를 막- 할수 신나게 하고 나면서 아니 저걸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우리 고민하다가 끝나는 거니까. 아니 막 그 사실 방송에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데 막 몸을 던져가지고 그럼요. 사실 나는 이 진행하면서 우리 캐스터들이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끼가 속에 많이 있었다는 걸 난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그래도 시즌 2니까 그래도 마지막 우리 좀 소감이라 할까 또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한 마디씩 내가 시간 드릴 테니까 우리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하는 걸로 할까요? 그럼 저부터 할까요? 네. 죄송해요. 뭐, 우리 윤재현 캐스터의 매력이죠. 마지막까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잘될 때 이렇게 했겠죠. 제가 뭐 1년 동안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 보여드리고 또 저희가 항상 갇혀져 있는 방송만 하다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즐거웠고 시청자분들이 되게 재밌게 봐주신 부분도 많고 좀 안 좋게 보신 부분도 좀 있었긴 했지만 저희에게는 다 추억이 됐고요. 즐거운 추억 간직하고 시즌 3 한번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껏 웃으면서 방송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요. 시즌2는 마무리되지만 시즌3 많이 준비해서 또 나올 거니까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동안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무슨 소감도 방송용을 이렇게 해요? 감사했습니다. 가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한 거 맞아. 의문이가. 마지막 아마 연기야. 연기죠. 연기가 많이 늘었다. 너무 연기 배웠네. 1년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왔는데요. 제 뭐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방송 생활 중에 가장 애착을 갖고 또 가장 즐겁고 솔직하게 방송을 했던 프로그램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캐스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이렇게 선배들하고 같이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알면 아는 대로 막 이렇게 장난도 치고 이러면서 저한테 너무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고요. 정말 매 방송 다 캡처하면서 컬렉션을 만들어줄 정도로 저도 정말 애착을 많이 가진 프로그램이고 앞으로 또 시즌3가 굉장히 재밌게 찾아온다고 하니까 저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이라서 약간 힘 좀 쉬고 나왔는데 괜찮나요? 숨 한 번 쉬어주세요. 괜찮나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사실 눈물 나는데 서영 씨가 저렇게 거꾸로 얘기해 주니까 네. 좀 기분이 덜 아쉽네요. 그러네요. 방장님도 한마디 하셔야죠. 네, 하셔야죠. 그래요. 우리의 저 방장님. 사실 날씨 프로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덥석 그냥 뭐 날씨 풀려라고 해서 그냥 맡았는데 방송도 모르는 제가 사실 이런 프로 진행한 꽤 벌써 많이 됐어요. 1년이 넘었는데 사실 기업하면서 난 굉장히 그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 캐스터 진행하면서는 막 웃고 떠들고 또 막 새로운 정보 알아가고 막 이러는 게 나한테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기회를 주셨던 여러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께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시즌2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지만 네. 우리가 7월에는 시즌 새롭게 단장한 시즌3로 새롭게 인사드릴 거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날씨를 가만히 그리고 이 자주 살펴보다 보면 이 표정이 있는 것 같다고 이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이 비도 오고 또 맑게 개기도 하고 이 무지개가 뜨는 모습을 보면 꼭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오늘도 하늘을 볼 여유 없이 정신없이 살고 계시다면 지금 잠깐 이 하늘의 표정을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신개념 나이스 토크쇼 캐스터 수고하셨어요.